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12강 조선의 위기란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운영 변화를 살펴보면요. 통치 체제가 변화되었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비변사라는 것이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기구에서 최고의 정치 기구가 되었는데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이 7년 동안 벌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비변사가 하는 일이 많아졌고, 거기에서 주요한 그러한 고관들이 모여서 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비변사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군이 변화되었는데요. 5위에서 5군영제로 변화가 됩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거미영 이것을 가지고 5군영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5군영은 직업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감이 중심이었고요. 어영청은 북벌을 위한 기구, 총룡청은 북한 산성을 수비하고요. 수어청은 남한 산성을 수비하고요. 거미영은 경기 지역 일대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방군은 소고군을 편성했는데요. 양반에서부터 천민까지 모두 포함되는 예비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에도 예비군이 있었는데요. 전기의 예비군을 잡색군이라고 합니다. 잡색군이란 것은 양반과 천민이 소속된 그러한 예비군인데요. 그래서 소고군과 잡색군을 비교해 보면은 농민이 소속되어 있느냐, 농민은 빠졌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소고법에 따라서는 이제 다 됐는데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5군영 체제가 아마 직업군이기 때문에 농민이라고 해서 군에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반부터 농민, 천민까지 다 편성되고, 근데 조선 전기에는 농민들은 당연히 군에 가야 됐기 때문에 예비군에 편제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양반과 천민이 잡색군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는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토지의 비옥도, 그 다음 그의 풍흉 정도 이런 것을 따라서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세금을 내기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조 때에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일결당 사두를 공평하게 정했다 해서 영정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대동법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세금 중에 공납,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세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공납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그 집의 부유함과 가난함을 떠나서 한 집당, 한 호당 얼마씩 이렇게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가난한 집이나 양반 집이나 똑같이 세금을 냈습니다. 특산물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민이나 빈민들은 어렵게 되었고요. 양반들은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겠죠. 그래서 대동법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대동법이란 것은 그 특산물을 현물로 내지 말고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쌀로 내자. 그래서 쌀도 집집마다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자. 그래서 대동미를 거두는데 토지 1결당 12두씩만 걷자. 그리고 쌀이 없는 사람은 옷감이나 동전으로도 대신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농민들은 이 특산물을 어렵게 구하거나 아니면 상급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동법이 실시되는데 10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반들은 땅이 많고 농민들은 땅이 적었기 때문에 옛날엔 똑같이 내던 것을 양반들이 거의 부담하게 되었죠. 그래서 양반들은 이 법이 실시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실시되고 폐지되었다가 다시 논의되고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10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군에 간 대신에 군포를 부담했었는데요. 군포를 2필씩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준 것을 가지고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필요한 물건이 2필이 필요했었는데 2필이 필요했었는데 한 필로 줄여주면은 안 되죠. 그래서 부족분은 어디서든 메우긴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2두씩 걷고요. 그 다음 각종 잡세, 어염세, 선세 이런 것을 징수하고요. 또 양반들에게도 선무군관포라는 것을 거뒀습니다. 선무군관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직이 없이 이름만 양반인 사람에게 선무군관이라는 그러한 직함을 하나 주고 군포를 거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분을 메웠다. 균역법이란 것은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도 당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당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부족분을 메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데요. 이런 순기능이 약화되고 붕당 정치가 이제 일당 독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변해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속 논쟁인데요.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조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종은 효종이 죽었을 때는 남인들은 3년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서인은 아니다. 1년을 입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전에는 3년상을 치른다고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 장남이 돌아갔을 때도 아버지에 갖춰서 예를 치렀습니다. 그럼 효종은 왜 1년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1년만 상복을 입으면 된다고 했을까요? 서인들의 주장은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은 효종을 왕으로 인정 안 한다고도 비춰질 수 있겠죠. 그러나 현종은 나이가 어리고 했기 때문에 서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효종비가 죽었을 때 남인들은 효종이 왕임점을 감안해서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서인들은 9개월이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현종이 성인이 되었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서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효종을 왕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서인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인들의 1년간 상복 입는 문제가 채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인들은 이제 정치에서 많이 물러나고 남인들이 실권을 잡게 되겠습니다. 학문적 논쟁이 점차 이제 정치적인 대립으로 변해가는 그런 붕당 정치의 변질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국 정치가 되겠는데요. 환국은 글자 그대로 정권을 확확 바꾼다. 그래서 환국이라고 합니다. 숙종의 편당적 탕평책. 탕평책이란 말은 고르게 인재를 등용한다는 뜻인데 숙종은 올바른 탕평책이라고는 볼 수가 아마 없겠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남인을 쫙 뽑았었다가 또 남인이 어느 정도 권력을 잡으면은 남인을 싹 몰아내고 서인을 쫙 뽑아버리는 이러한 것은 진정한 탕평책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경술환국은 남인들이 모두 물러나고 서인이 집권하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포장이라고 할까요? 비가 오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남인들이 이제
숙종이 봐서는 너무 오만방자하다. 그래서 서인들을 싹 등용하게 됩니다. 다시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다 쫓겨나가고 남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장희빈의 등장과도 또 관련이 깊습니다. 장희빈이 이제 왕비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도 같이 보입니다. 다음은 갑술한국인데요. 다시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권력을 잡는 이런 모양을 갖춰줍니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는 것도 바로 이 갑술한국 이후에 남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경론을 벌이다가 결국 노론, 소론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다음은 영조의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은 영균 신속동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자의 영은 영조, 균역법을 실시했다.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였다. 속대전을 평찬하였다. 다음 동국 문헌비고라는 책을 썼다. 이렇게 해서 영조의 정책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조는 주로 노론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영조의 업적 중에 하나는 탕평비를 건립했다는 것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정조의 업적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왕위에 오른 정조. 왕위에 오르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조는 이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장규 대통수. 자, 정조는 정자는 정조가 되겠죠. 장용령, 왕의 친위군인 장용령을 설치하고요. 규장각을 만들었습니다. 규장각은 세종 때 집현전과 마찬가지로 정조의 정치적 모든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 통편을 편찬하고요. 그다음 이런 업적들이 바로 정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금난 정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난전. 시장 가보면은 시장 상가에 집을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집은 없이 그냥 길거리에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펼쳐놓고 파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난전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런 난전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난전을 엄격하게 금지했는데 그것을 폐지했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얼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영조는 노론, 소론 중에서 협조 세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뽑아 써서 탕평책이라고 하였다면 정조는 당을 떠나서 능력 위주로 관리들을 뽑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조의 탕평책이 더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